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10억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그중 상당수 분들께서 화려한 시설이나 비싼 비용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년 주거 대책이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 느낌으로 초호화 실버타운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노년의 주거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건 역시나 나이 들수록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해지는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시로 병원을 찾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집 주변에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댓글로도 집 주변에 병원이나 약국 편의점 등이 근처에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다고 공감하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굳이 초호화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10억 실버타운이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모아둔 자금이 여유롭다면야 초호화 환경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무리하게 비싼 곳으로 옮겼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건 정말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집 한 채 팔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죠.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걱정들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공공임대 주택 혹은 주거복지제도 그리고 LH 단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공임대 주택이라 하면 왠지 규모가 작고 낡았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많은 지역에 깨끗하게 지어진 주거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관도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도 생각보다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월 임대료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된 곳들이 많아 노후 자금이 빠듯한 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LH 단지에 입주했더니 생각보다 공간도 쾌적하고 이웃도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년에는 사회적 교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웃과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느 정도 찾아보고 고민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고가의 실버타운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점인데요. 초호화 실버타운도 물론 편의시설이 훌륭하고 직원 서비스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여유 있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나친 프라이버시 문화 때문에 이웃 간의 왕래나 소통이 적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댓글 중에 이런 공감글도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임대단지에서 이웃들과 소소하게 음식도 나누고 간단한 모임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덜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건물 자체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서로 안부를 물어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완벽하게 외로움을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 노년에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웃이 없다면 금세 삭막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할 때 LH 단지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삶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가나 탁구 같은 취미 활동도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초호화 실버타운과 견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의료시설 접근성입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큰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작은 증상이라도 자주 점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호화 실버타운은 자체 의료센터가 잘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곳이 아니라도 주변 병원이나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거죠. 댓글에서 어떤 분은 자녀와 떨어져 살아도 좋으니 병원만 가깝다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빨리 대처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노년 주거를 선택할 때 시설의 고급스러움도 좋지만 내 생활 패턴에 맞는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댓글을 보면 은퇴 자금이 넉넉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같이 경기 불확실성도 큰데 무리하게 보증금이나 이용료를 내고 입주했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 부담이 덜하고 월 임대료도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임대 쪽을 주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경우는 땅값이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해서 지방 공공임대 거주를 고려해 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쉽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기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참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도심의 편의시설을 계속 이용하고픈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본인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거복지 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정보가 생각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선 누군가가 자신의 체험담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은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소문이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험을 나누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조금씩 정보를 찾아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령층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주거나 월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복지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간단히 검색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보를 얻기 수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년은 몸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언제 찾아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져서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 질환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치매나 기타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초호화 실버타운들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 공공의료나 돌봄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꼭 초호화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임대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기자가 많아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지역에 따라 단지 환경 격차가 큰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용이나 안정성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입주만 할 수 있다면 큰 목돈 부담 없이 오래 거주가 가능하니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댓글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년 주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편의입니다. 교통이나 의료시설 접근성, 또 마트나 시장 등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깝고 편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입주 시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주거 환경과 커뮤니티입니다. 얼마나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지, 시설은 어느 정도 편안한지, 치안이나 안전은 괜찮은지 꼼꼼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미리 상황을 점검해 두면 좋겠죠. 댓글에 보면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급할 때는 주변의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은 단지 내 어르신들과 식사 모임도 하면서 지내니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럭셔리한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끼 식사를 해결하는 건 아니겠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집에서 쓸쓸히 식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공공임대 단지나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해마다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려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몇 해 동안은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설계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공동시설의 물리치료실이나 간단한 운동기구를 비치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관과 연결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고령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몇 해 후엔 이런 주거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정보를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초호화 실버타운도 물론 멋지고 편해 보이지만 입주비와 생활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다수 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정책은 비교적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반드시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 문제나 재산 관리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할 때 집을 처분하는 결정부터 자녀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서도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봐 고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노년에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곳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미래 주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보탤 수도 있고, 예비비를 준비해두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또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조금 떨어져 사는 선택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엔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신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손주들 돌보느라 본인 노후를 못 즐긴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 돈은 아낄 수 있어도 여유 시간이 줄거나 자유롭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내 성향과 가족 관계에 따라 모두 다를 테니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 단지나 주거복지 제도를 알아보실 때는 인터넷 검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후기를 찾아보시거나 직접 단지를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단지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쯤 답사해 보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고 주변 주민들께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경비나 안전관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댓글을 보다 보면 아이들과 헤어져 사는 게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나 친척들이 주말마다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집 주변에 놀 만한 곳이 있다면 오히려 방문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은 손주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러 종종 오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무조건 가까이에 산다고 해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생활 리듬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거리는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년 주거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어느 건물이 더 고급스럽고 편한가로 결정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경제 상태, 건강 상태, 원하는 커뮤니티 수준, 가족과의 관계,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초호와 실버타운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공공임대 같은 주거복지 방식은 비용 면에서 훨씬 여유가 있지만 시설이나 입지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라 잘 골라야 하는 수요가 따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노후의 웰빙 라이프를 꿈꾸는 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니 점차 선택지의 폭이 넓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초호와 실버타운에 억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봅니다. 많은 댓글에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제일 좋더라. 돈은 조금 부족해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꽤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노년은 사실 화려함보다 소박한 행복과 편안함이 더 절실해지는 시기니까요. 지금까지 초호와 실버타운보다 좋은 노년의 주거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주거복지 LH 단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 혹시나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의 경험담도 찾아보시고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상담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지금보다 더 나은 노년 생활을 위한 정보와 선택지가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으니 지금 기준으로 편한 곳이 미래에도 편하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가급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도 좋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고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제도나 공공임대주택이 더 큰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